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지금, 이게 장기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EU가 완전히 붕괴될 것 같고요. 중국, 일본도 같이 붕괴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차하면 올해 안에 북한이 통일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뭐 사실상 내전 때문에 정신없고, 뭐 러시아는 뭐 극동 지역에 정신을 쓸 시간이 없고요. 쓸 겨를이 없고, 뭐 그래서 여차하면 한미연합군이 북한을 밀고 올라가도 중국이 손을 못 쓰는 뭐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승만의 하와이 30년 영화 제작이 있습니다. 영화 후원 국민은행 예금주 건국기념 보급회 411-401-01-234900. 저도 5만원 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하와이 30년 독립운동을 8월 15일 날 영화로 제작해 가지고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개봉할 지금 예정으로 찍고 있습니다. 7만 불 들어가는데 4만 불은 미국에서 되고 3만 불은 한국에서 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광고를 하니까 한 10,000불 정도 찾고 한 2만 불 정도 더 차면 되는데, 지금 뭐 아무튼 간에 뭐 이런 영화가 좀 많이 나오면 좋겠네요. 예, 영화 끝에 여러분 이름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후원하신 분들 이름 올라간대요. 자, IS와 싸웠던 우크라이나 해병대와 식량 탄약 고갈 러시아의 항복. 지금 사실상 이 러시아 전쟁,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전투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미국이 자꾸 지금 무기를 대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특수부대원들, 그 예비역 특수부대원들이 들어가서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미국이 사실상 우크라이나 군을 지휘하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여기저기서 폭로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은 직접적으로 미군을 투입하지 않지만은 용병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투입해 가지고 계속 전쟁을 장기화로 끌고 가고 있다. 이 지금 그리고 지금 모스크바호라고 러시아 해군의 함정이 격침당했습니다. 근데 이 격침 당한 이게 지금 뭐 42년 된 배니까 뭐 퇴역할 때가 이미 넘었죠. 그런데 지금 그걸 떠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장기전으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자, 장기전으로 가면 누가 이득을 보냐? 러시아의 고강도 제재에도 올해 경상 그 수지 흑자 지금 작년에 한 145조 정도 벌었대요. 이 그 흑자가. 근데 지금 올해 벌써 290조랍니다. 예. 지금 뭐 기름값을 뭐 가스값 이런 게 뭐 5배, 6배 막 올라가니까 유럽은 러시아산 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저렴하게 공급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제재가 들어가도 당장 바꿀 수가 없겠죠. 왜냐면 뭐 중동이나 미국산 셰일가스나 셰일오일을 사오려고 하면 배가 있어야 되는데 배를 주문을 해도 지금 주문해도 한 2, 3년 걸릴 거 아닙니까? 이거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러시아 가스나 기름을. 그러니까 러시아 원유 49%에다가 다른 지역의 원유를 51%를 섞어가지고 야 이건 러시아산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대요. 그 유럽의 그 에너지 기업들이. 그 러시아는 러시아산 원자재 구매할 때 루블 한호만 결제하라 그러니까 달러나 유로화를 가지고 그 국제 금융시장에 가서 루블화를 사가지고 또 이렇게 하니까 지금 독일에서는 가스값이 5배 뛰었대. 독일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 프랑스도 마찬가지. 이렇게 뭐 가스값, 원유값이 그렇게 올라가기 시작하고 이게 장기화되면은 러시아가 올리면 올리는 대로 줘야 돼. 10배 올리면 10배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 유럽의 기업들 가격 경쟁력이 완전히 붕괴돼 버립니다. 산업 전체가 초토화되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 뭐 전기가 안 돌아가면 뭐 끝난 거 아닙니까? 에어컨 못 켜지. 겨울에 난방 안 되지.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들죠. 경제가 지금 붕괴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근데 밀값이 1년 만에 70% 폭등을 했대요. 그리고 지금 식량의 무기화가 가속돼서
지금 우크라이나는 농산물 수출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뭐 농지가 다 지금 파종을 해야 되는데 그 엉망됐죠. 농부들 다 탈출했지. 이거 누가 농사 지어요?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최대 그 곡물 그 수출 기지 중에 하나인데 뭐 거기가 그냥 초토화돼 버렸지. 그럼 러시아는 적산국에 농산물 수출 안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EU는 이때까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 그 식량을 저렴하게 공급을 받았는데 식량 공급이 안 되니까 속된 말로 굶어 죽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올 연말 되면. 그리고 기름값 뭐 가스값 올라가면 뭐 추위에도 벌벌벌 떨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럽이 전체가 이제 산업이 무너지는데 여기서 한번 무너지면은 영원히 이제 못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동 자금들이 벌써 유럽에서 지금 탈출하고 있어요. 독일에서 탈출하고 있고 유럽에 탈출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올해 뭐 6번 뭐 내년까지 하면 거의 10번 11번을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면은 미국 유럽에 투자됐던 미국 자금들이 다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유럽 각 국가들은 금리를 올려야 되고 금리 올리면요 그냥 줄도산 파산하는 거예요. 가스값 올라가지 기름값 올라가지 식량 가격 올라가지 그거다 무슨 각종 대출금리 올라가지 그냥 한 방에 무너지는 겁니다. 이대로 EU는 영원히 회생불능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조업이 없는데 이 유럽 각 국가 보면 그냥 관광으로 먹고 사는데 애들. 자, 세계 2위 밀 수출국 미국도 흉작 식량 가격 더 오른다는데 미국은 흉작을 인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야 보조금 줄 테니까 밭 갈아엎어 갈아엎으면 보조금 1.5배 밭 안 갈아엎으면 벌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밭을 갈아엎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인위적으로 흉작을 만들었는데 러시아는 중국의 14억 인구가 먹을 만큼의 충분한 식량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뭐 러시아도 식량 생산하게 하겠지만은 결과적으로 미국에서 뭐 콩, 옥수수 이런 것들을 중국이 대규모로 사와가지고 돼지고기 사료로 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 돼지고기 사료값이 폭등하면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할 거고 그리고 밀가루 가격이 폭등할 거고 그러면 중국 내에서 이 물가가 폭등할 거고 그러면은 내부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전략은 중국 내부에서 내전을 일으키는 거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하이에 인민해방군이 투입됐는데 이게 사실상 이 반란 독립을 예방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전염병 옮긴다고 고양이들을 다 잡아들이는데 앞으로 고양이들이 잡아들이면요 들쥐가 폭증하겠죠. 그리고 전염병 창궐할 거고 지금 중국도 2주 넘게 봉쇄가 되니까 하와이에 이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인구가 2,500만이 사는데 이 최대 경제도시가 상업도시가 이렇게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상하이에 있는 우리 유학생들 전화 연결을 해보니까 언론에서 도시락만 먹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우울증이나 영양실조가 걱정된다. 집에 물 3병밖에 없다. 야 추방당해서라도 귀국하고 싶다. 이런 것 같으면요 이제 앞으로 상해에다 누가 투자합니까? 중국에다 누가 투자하겠어요? 그리고 새벽 4시 반부터 사람들 깨워가지고 오전 오후 하루에 2번씩 전염병 검사받으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 미국이 상하이에 있는 그 영사관 공간을 철수를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외 기업들도 중국을 떠나기 시작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선전성, 길림성 전체를 지금 이렇게 완전히 여기 빨간색 보이시죠? 저기 성 전체를 그냥 봉쇄를 해버렸습니다. 상해는 조그만 도시 안 하고 저기는 그 조선족 교회가 있으니까 조선족 교회를 통해 가지고 북한, 한국, 미국하고 연결된다고 독립할까봐 그냥 차단해버린 거예요. 그 저기 북부 정부의 장군들이 조선족들이 많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독립할까봐 북한 특수부대가 길림성으로 들어가서 이 또 폭동 일으키고 할까봐 저기를 완전히 봉쇄를 해버렸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요 중국은 완전히 기업을 할 수가 없겠죠. 이제 앞으로 전부 다 탈중국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에너지 또 뭐 러시아에서 사온다고 하지만 공장이 다 빠져나가면 에너지 사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식량 사올 돈이 없고 식량을 사왔다 하더라도 비싸게 사오면은 내부에서 식료품 가격 폭등할 거고 식료품 못 구할 거고 그리고 지금 중국은 내부에 아파트 짓는다고 전부 다 논밭을 갈아엎고 아파트를 지었는데 다 공실이거든.
그러니까 식량 자급자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올 겨울에 얼어 죽고 굶어 죽고 폭동 일어나고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 작년, 재작년 여름에 비가 어마어마하게 와가지고 그 경작지들이 전부 다 초토화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그 식량 창고들로 다 물에 쓸려가고 뭐 그랬기 때문에 식량난이 부족한데 뭐 지금 기업들 떠나가고 있고 식량 뭐 생산도 안 된다 그러고 하면은 아마 올 겨울에 내전, 내란 어마어마하게 터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도 중국을 적으로 보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 침공했는데 러시아 편 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중국 해체 작업에 유럽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할 것 같습니다. 중국 내에 있는 유럽 기업들의 공장들을 지금 한국으로 많이 이전할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BMW, 푸조, 뭐 미국의 전기차 공장들이 한국으로 공장을 지금 옮기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가 보니까 한국으로 와도 이미 공장 자동화를 다 해버렸기 때문에 인건비가 그렇게 부담이 안 된다는 거죠. 다 로봇이 뭐 생산하니까. 그리고 한국으로 오면 자동차 배터리, 자동차 반도체 이런 걸 공급을 잘 받을 수 있다 이거지.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면은 한 EU FTA, 한미 FTA, 한 아세안, 뭐 한 중남미, 한 인도, 한 영국 FTA 허브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 달고 한류 묶어가지고 마케팅 잘하면 훨씬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장을 다 한국으로 지금 옮기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지금 벌써 한 뭐 100억 불, 10조 이상이 돈이 빠져나갔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들리고 있고 계속 빠져나간대요. 이렇게 되면 러시아는 EU는 EU대로 붕괴되는 거고 중국은 중국대로 붕괴되는 겁니다. EU는 러시아에서 에너지 독립을 하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미국이나 중동의 기름이나 가스를 사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배들을 한국의 조선소에다가 발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조선소는 기술력 안 되지. 일본은 맨날 지진 나고 뭐 맨날 배가 설계결함 사고 나고 하니까 그거 안 되지. 그럼 결과적으로 한국이 독과점이니까 한국의 조선소들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 겁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배들은 2018년, 19년에 주문받은 건데 그게 끝나는 게 2023년, 4년 그때쯤 되면은 완전히 소진된다 하고 지금 주문을 하면은 2024년 이후나 돼야지 이 제조에 건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유럽 국가들은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더 러시아의 식민지, 에너지 식민지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냥 러시아는 그 EU 국가들은 이제 붕괴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한국의 원전을 또 사다 써야겠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로 한국의 조선업체들, 조선 기자재 업체들, 원전 업체들이 떼돈을 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일본이 살린의 가스를 가지고 오는데 거기 개발을 했는데 생산량의 한 50%를 일본이 갖고 온대요. 근데 지금 대러시아 제재에 일본이 가장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야, 일본에 기름 안 주겠다 뭐 그러니까 그 50% 기름이 안 들어오면 안 그래도 재난으로 국가 기능이 마비가 됐고 지금 농산물도 부족하고 농사도 안 되고 지진 때문에 관계수로 다 엉망됐지. 전기 안 들어오지 뭐 수도 안 들어오지. 농사 어떻게 짓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러시아 가스도 못 들어와 안 들어와 그러면 그냥 일본도 경제가 붕괴되는 거예요. 자, 한국은 150만 톤 정도를 러시아에서 갖고 오는데 뭐 러시아하고 한국은 뭐 그렇게 관계가 나쁘지 않습니다. 한국이 대러시아 제재 참가하긴 하는데 그 미국 눈치 보고 마지못해 참가를 하니까 그 러시아에서도 한국하고는 손을 척을 안 지려고 하고 있고 한국도 러시아하고 척을 안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한국의 국방장관이 제7군단장 출신이고 보안사 기무사 한미연합 지휘구조 설계 뭐 이런 거 전문가입니다. 자, 7기동군단이 뭐냐면요. 한국 전차 1500대 중에 800여 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공격 헬기, 수송 헬기, 최신 전차, 장갑차, 자주포, 뭐 아파치 헬기 이런 것들이 쫙쫙 그 배치되어 있는 최정예 부대인데 이 제가 봤을 때는 이 북한 밀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이 탄두 중량 해제가 되면서 뭐 8톤짜리 탄두 미사일을 만든다는데 이게 다 탄두 미사일이죠.
이거는 핵미사일이 아니고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이 이제 핵무장 한다는 이야기고 핵무장 10단계 중에 9.5단계까지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해병대를 키운다. 해병대를 4군 체제로 독립시킨다고 하는데 앞으로 뭐 해병대 관련해서 미국 장비들하고 똑같은 장비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한국 육군과 한국 해병대가 북중 접경 지역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요, 지금 중국은 그 베이징 수도로 옮겨야 됩니다. 한국 육군과 한국 해병대 중국군이 못 막습니다. 중국이 북경에 있는 중국 육군은요, 그 북한이 지난 70년 동안 중국 육군 역할을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저기다 별로 장비를 별로 투자를 안 했어요. 근데 한국의 제7기동군단이 북중 접경 지역에 압록강 지역에 배치된다고 하면 전 못 막습니다. 중국군 다 붙어도 못 막아요. 그 한국 해병대가 여차하면 산동반도 요동반도로 배 타고 가는 게 아니고 그 헬기 타고 날아서 갈 수 있다고 해버리면은, 그러면 이게 중국은 어디로 상륙할지 모르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군비 증강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망하겠죠. 경제가 침몰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비 증강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대령과 칭다오, 청도에 중국의 함정들 360척 중에서 대부분이 저기에 들어가 있는데 한국 육군이나 해병대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게 되니까 저 해군기지도 옮겨야 되고 수도도 옮겨야 되고 중국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자, 지금 한국이 예를 들어서 만주까지 접수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의 민간 기업들이, 민간인들이 연해주 지역에 슬금슬금 넘어와가지고 경제를 잠식하는 그런 거를 한국이 막아주니까 좋아하는 거고, 또 한국이 통일되고 만주까지 접수를 하면은 한국에다가 또 가스 팔아먹을 수 있겠죠. 그 극동 지역도 이제 개발을 할 수가 있고 하니까 한국하고는 척을 안 지려고 그래요, 러시아도. 그리고 한국도 통일하려면 러시아하고 싸워가지고 뭐 러시아가 방해하면 통일할 수 있나? 그 척을 안 지려고 하는 거지. 자, 그리고 한국도 지금 뭐 식량 부족, 뭐 에너지 부족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한국은 알래스카산 그 미국산 가스를 많이 갖고 오니까 미국산 가스 더 갖고 오면 돼요. 그러니까 한국은 크게 뭐 문제될 건 없다. 그리고 한국은 식량 안보 관련해서 전시 물자를 한 3년치를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 3년 정도 먹을 식량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전시 물자를. 그러니까 그런 거 풀고, 그 여기저기 한국은 인구가 5천만 밖에 안 되니까 여기저기서 조금씩 사오고 하면은 식량 문제는 한국은 크게 어렵지가 않을 거다. 그리고 한국도 뭐 또 농사 짓고 하면은 크게 어렵지가 않을 건데, 일본은 1억 뭐 2천만 이래 되면은 그 1억이 넘어가는 인구를 먹이고 이 에너지를 쓰고 하는 거는 이게 만만치가 않죠. 그리고 지진이 많으니까 원전도 가동이 안 되고, 그냥 국가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는 거고, 중국은 14억을 어떻게 다 먹이고 저 어떻게 다 연료 에너지를 씁니까? 그리고 에너지를 살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업들 다 철수하면 돈이 있나? 식량 살 돈이 있습니까? 에너지 살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올 겨울 되면 얼어 죽고 굶어 죽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그런 사태가 벌어질 거고, 뭐 고양이 다 잡아 들이고 하면은 뭐 쥐가 창궐 할 거고, 아마 저기는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 보면은 그 백약이 백해 무효였습니다. 뭘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지금 뭘 해도 안 되는 상황이고 일본이 뭘 해도 안 되는 상황이고 EU가 뭘 해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전 세계가 한국으로 달려드는 한국하고 사업하자고 달려드는 그런 상황이 올 거고, 뭐 그러니까 만주까지 한국이 먹게 되면 인구가 뭐 한 2억 이상 늘어날 건데,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나 뭐 유럽의 국가들이 한국 와서 사업을 하려고 하겠죠. 아마 그래 될 것 같습니다. 자, 헌법 110조에 따르면요, 비상계엄하에 군사재판은 간첩죄의 경우 단심으로 처리한다. 그 민간인도 간첩죄는 단심으로 뭐 처리를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무슨 뭐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뺏는다 하는데, 북한 밀고 올라가면서 그 계엄 선포해버리면은 우리 종북 주사파들 다 잡아들이기 시작하고 뭐 그냥 무기징역 때리고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그냥 감금시키고 하면요, 뭐 그러면 될 겁니다. 뭐 검수완박 제가 볼 때는 의미 없을 것 같고,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올려준다고 했으니까는 경찰, 검찰이 미친 듯이 뭐 수사하고 우리 민주당 뿐만 아니라 종북 주사파들 잡아들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되고요.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종 모양 등록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